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정직 2개월 이런 문제가 있었죠. 그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런 판결이 나오면 원래는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해야 옳죠. 그런데 시대 풍조인지 지금은 이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옳다 아니면 그르다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그 찬반이 나뉘는 데에는 망국적인 편가름이 있다. 그것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지금은 좀 순하게 넘어가 보자.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.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모든 국민이 저마다 의견을 가질 수 있겠죠. 그것은 그야말로 상식선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다면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선에 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야 할까? 당연히 이것은 정치적인 의견이 돼야 할 겁니다. 정치적이라는 전문성, 그것을 지닌 의견이어야 한다. 이런 정치적 의견은 그럼 어떻게 나오고 어떤 것인가?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.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원 판결을 그렇게 함부로 부정하면 안 된다. 공식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. 그쪽에서는 추미애 씨도 그랬죠. 후보 사퇴해라. 하여간 추미애 씨는 요즘 악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송영길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사과를 하고 책임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? 방금 이야기했듯이 추미애 씨하고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송영길 대표가 한 이야기 다시 보면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본인은 물론 본인의 처 그리고 장모가 이렇게 고발이 돼서 사기, 부동산, 주가 조작 이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. 정확히 진상을 밝혀서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. 적어도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가랑잎이 솔잎을 보고 시끄럽다. 부스럭댄다. 이렇게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. 거의 그런 격이다 싶기는 한데 그러나 이런 혐의가 있다. 그것 때문에 수사를 한다. 뭐 이런
뉴스를 우리가 본 것은 그거 역시 사실 아닙니까?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경선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. 송영길 대표가 민주주의를 모르고 한 말이다. 갑자기 민주주의가 튀어나왔습니다. 그러면 법적인 판단도 민주주의로 하는구나. 이거 정말 위험한 이야기다. 좌파들이 그렇게 하죠. 재판을 할 때 다수결로 하자. 그거 도입된 게 그 배심제, 참심제 이게 그냥 100% 가버리면 다수결됩니다. 윤석열 후보는 그럼 다수결로 이거 하자는 이야기일까? 그런데 그가 예를 든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. 지난번에 그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경선 후보는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바로 민주당에서 그 여권 일각에서 재심하자고 했던 그 사건이다.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잠깐 꼬이는 것을 느낄 겁니다. 그거는 나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윤석열 후보는 이게 나쁜 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. 그게 바람직하고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다. 그래서 거기에 당했던 그 시각으로 내 사건도 봐야 된다. 그게 민주주의다. 이런 소리를 한 거다.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당사자는 그 판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항소를 하는 거다. 자기도 이번에 항소했다. 그렇게 알려졌죠.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, 송영길 대표가 한 그런 비판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.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.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싶은 부분이 바로 한명숙 씨 재심 문제 그겁니다. 그게 옳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는 그러지 않습니다. 이 예는 결코 본보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. 그냥 잘못된 것이지. 윤석열 경선 후보는 일단은 보수로서의 어떤 정체성, 이념 이런 게 없다.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그는 그 민주당 쪽하고 똑같다.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. 이것을 여기에서 또 볼 수 있죠. 어떻든 자기 방어에는 상당히 철저한 사람이고 보수를 버리고 좌파하고 동료로서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. 그것도 옳고 나도 옳다. 이런 동료 노릇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사법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그런 것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경선 후보는 사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. 그가 사인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보도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.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윤석열 경선 후보가 송영길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은 단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
바로 이 광경을 우리 전체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윤석열 경선 후보가 송영길 대표하고 이렇게 서로 내목 하면서 그 배급 좁쌀 한 공기를 가지고 너한테 좁쌀 3알이 더 들어간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.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윤석열 경선 후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? 고민해야 하겠죠. 이런 식으로 잘난 체 하면서 아무데나 뛰어들어서 나서고 떠들고 이러지 말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.